현재 미국 국회가 클래리티 법안으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 블록체인 기업이 잘 영위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불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이번 법안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목표는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와 규제 체제를 명확히 하는 것인데, 하원에서 법안을 이미 통과시킨 상태이고 현재 상원에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볼지 상품으로 볼지 그리고 어떤 기관이 감독할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칙이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소, 개발자, 투자자 모두가 불확실성 속에서 법적 리스크를 안고 활동했습니다. 이 지난 9월 하원에 잘 통과한 이 클래리티 법안이 몇 가지 수정 조항이 생겼고, 그중 스테이블 코인 보상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거래소나 디파이 플랫폼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혁신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내에서 5천만 명 이상 사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CEO가 클래리티 법안 지지를 철회하면서 혼란이 야기되었고, 결국 심의가 연기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자 금지 조항을 포함하여 친블록체인 기업 정책이라기보다 기존의 레거시 금융에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수정안이 나오게 되면서 업계 반발이 심해졌고, 특히나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 암호화폐 지지자들, 투자자들의 민심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1월 17일 기준으로 지금 심의가 공식적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 어떤 게 쟁점이 되고 있는 거냐 하면, 암호화폐 기업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리워드라고 부르는 마치 예금처럼 연간 지급금을 주는 것이 있는데, 이 코인베이스 같은 회사는 3.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높은 이율을 제공하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베이스 거래소로 유입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보상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리워드를 3.5%나 제공할 수 있는가 하면, 코인베이스 거래소는 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애플 앱스토어에서 많은 회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스토어에 등록을 하면 어플리케이션에 나오는 수익을 애플이 공유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코인베이스도 USDC라고 하는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을 상장시켜주고 사용자가 USDC를 구매하면 발행사인 서클이 국채 등을 매입하면서 수익을 얻게 되는데, 이를 코인베이스와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코인베이스는 이 수익을 사용자 일부에게 돌려줌으로써 플랫폼으로서 사용자 유입을 유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은행업계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소은행들이 예금 계좌의 평균 금리가 0.1%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 때문에 중소기업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소은행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대형은행조차도 적극적으로 로비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업계 입장에서는 이 코인베이스 같은 회사가 지급하는 스테이블 코인 리워드가 고수익 예금과 유사하지만 고객의 현금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규제는 없다는 것이죠. 은행업계 단체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서한과 전화를 쏟아부으면서 이 리워드가 지역 중소은행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은행업계의 엄청난 로비 공세 때문인지 상원 은행위원회 초안에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금지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고,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이에 대해서 산업을 죽이는 압법이라며 공개적으로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측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는 불법 금융 차단이라는 명분으로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CFTC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SEC의 개입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상품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CFTC 주도의 규제를 원했던 업계와는 반대로 가는 법안이 만들어진 거죠. 이 트럼프가 본인을 가상자산 대통령이라고 말한 것에 비해서 공화당 주류에 의해 발의된 이번 법안이 상당히 업계에는 충격적인 것이죠. 이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반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안은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법안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이라고 꿀밤을 한 대 때려준 상황이고, 하지만 암스트롱이 말하길 백악관은 매우 건설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사실상 코인베이스의 영혼의 단짝인 서클은 어떻게 하고 있냐 라고 봤을 때, 서클은
은행의 지위를 획득했어요. OCC, 즉 미국 통화감독청으로부터 국가신탁은행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이제 연방규제은행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얻게 되었습니다. 리플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클은 은행 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코인베이스가 그래서 참 외로운 상황입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이율에 리워드가 있는 게 당연히 좋기 때문에 암호자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고,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법안 심의가 딜레이되고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는 현재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은 포함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인베이스 측이 양보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자 지급 스테이블 코인 하면 컨빅토리 구독자분들은 이 피규어 테크놀로지스의 YLDS가 생각나실 건데, 이 마이크 캐그니의 얘기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이 마이크 캐그니는 첫 번째로 고수익의 스테이블 코인 리워드가 예금을 빼앗아가고 모든 사람의 대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로 전환된 예금들이 블록체인화된 은행들로 흘러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루라도 더 빨리 기존은행들이 디파이 생태계에 합류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다른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을 이기고 싶으면 은행들은 피규어의 YDS를 사용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전통은행과 암호화폐 업계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 하고, 제 생각으로선 갑자기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달리 여러 수정 조항들이 들어오면서 디파이 생태계의 부정적인 법안으로 변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물론 이 지역은행들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 급진적인 개혁이 어렵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혁신한 기업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혁신하지 못한 은행이 잘못일까요? 디파이 혁신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우리와 같은 이 사용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친암호화폐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끝으로 디파이가 사실상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지자 이미 증권 쪽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곧 상장할 예정이었던 세큐리타이즈의 스펙 주식인 CEPT가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컨빅토의 구독자 여러분들도 지속적으로 코인베이스, 피규어, 세큐리타이즈의 흐름들을 지켜보고 좋은 투자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